여러가지 방정식 개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방정식의 여러가지 풀이.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인수정리입니다. 우리 고차 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고요. 네, 보기차식에 의한 풀이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이 방정식은요, 풀이 방법이 인수분해예요. 기본 풀이 방법이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요, 2차 풀이가 인수분해 방법이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이 있죠. 이렇게 있고요. 3차 이상, 고차 방정식은 기본 풀이가 다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3차부터는 인수분해가 중요하고요.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공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a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세제곱은 a 뿔마 b의 a제곱, 그 다음에 이거 맞불에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돼요. 가장 많이 보이는 모양을 보면 x세제곱 빼기 1은 0. 이런 3차 방정식이 있을 때요. 이 공식을 이용합니다. 이거 1을 1의 세제곱으로 보면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요. 그럼 해가 여기서 1이 나오고, 이거는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되니까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한 마이너스 3 돼서요. 3i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요, 중요하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밑에 공식 보면요. 이거 a 뿔마 b, 이거 a 뿔마 b 세제곱 전개했을 때 요식 나오는데, 이걸 보고 딱 이거라고 보이면 좋은데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보이면은 인수정리에 의한 풀이로 가면 됩니다. 우리 고차 방정식 풀이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인수정리이기 때문에, 이 공식이 보이면 공식을 이용을 하고요. 공식이 잘 안 보이면 인수정리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식도 있는데요. 이 공식도 외우고 있는 학생들은 이거 풀고요. 이걸 못 외우면은 어차피 우리도 보기차식 풀이 이걸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 보기차식으로 같이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 볼게요.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이 있을 때 보기차식은 여기를 바꿔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요. 그럼 개수가 여기가 2가 되면 됩니다. 2가 되려면 a제곱 b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줘서 이렇게 만들고 다시 a제곱 b제곱을 이렇게 빼줍니다. 빼주면은 여기가 완전 제곱식 되겠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합차 공식에 의해서 더하기 빼기 있습니다. 더하면은 a제곱, 이거 먼저 써줄게요.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이걸 빼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방정식에서는 예를 들면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은 0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얘를 풀어라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 할 때 여기를 2로 만들어주고요. 다시 x제곱을 이렇게 빼줘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합차 공식 이용하면 이렇게 되고요. 빼기는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인수분해 했을 때 요거는 이제 1차까지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보기차식 풀이 방법이 이 방법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1차까지 인수분해 되는 거는 이제 인수정리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하면은 또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근해 공식 각각 대입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이제 보기차식의 가장 대표적인 풀이 방법이고요. 또 하나 방법은 치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푼다. 그럼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문제 좀 쉽습니다. 치환해서 푸는 걸 먼저 해보고 이게 안 되면은 방금처럼 조작을 통해서 합차 공식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로 변형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고차 방식 가장 일반적인 풀이 인수정리를 이용한 풀이를 보겠습니다. fx는 0에 대하여 f알파가 0이면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fx를 인수분해하는 걸. 이거를 인수정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런 3차 방정식이 있다고 볼게요. 3차 방정식을 풀 때요, 이 상수항의 약수들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어서 우리가 해를 일단 구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찍어서 구하는 겁니다. 근데 왜 상수항의 약수를 대입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방정식의 해가 a, b, c예요. 그럼 x 빼기 b,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걸 전개시켜 보면은 x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상수항이 마이너스 a, b, c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인 a, b, c가 이 상수항의 약수가 돼요. 그래서 보통 1차식으로 인수분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요거의 약수에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상수항의 약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만약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니라 다른 수면은 최고차항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이런 식으로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1의 약수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1 대입하면은 1 빼기 2 더하기 1 0이 되죠. 그럼 근을 구한 거예요. 근을 구한 거고 인수분해 입장에서 보면은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차니까 1차 곱하기 2차가 되겠죠. 자, 이걸 구하는 방법이 우리 조립제법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이거 계수비교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다 해볼게요.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자, 요식을 요식으로 나눕니다. x 세제곱이 1이고요. 자, 2차는 없어요. 0이고 1차가 마이너스 2, 상수항 1 이렇게 돼요. 자, 얘를 x 빼기 1로 나눴으니까 1 쓰고 조립제법 1 곱하면 1 더하면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0 그래서 몫이 요거 되죠. x제곱 플러스 x 빼기 1 여기가 x제곱 플러스 x 빼기 1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요, 3차 같은 경우는 주로 그냥 계수비교 합니다. 이거 안 하고, 계수비교해도 금방 좀 빨리 쉽게 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x 세제곱이 있죠. 그럼 x니까 x제곱 나오려면 여기 2차 함계수가 x제곱이 돼야 돼요. 그냥 1이 돼야 됩니다. 2차 함계수가. 2차 함계수 빨리 구하고, 또 상수항은, 자, 1, 자, 이렇게 상수항끼리 곱한 게 여기 1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바로 또 구해요. 1 나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겠죠. 자, 요거 빨리 구해놓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여기 1차항 알아내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1차항이나 여기 2차항 지금 없죠? 2차항이나 1차항 개수 둘 중에 하나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1차항 개수를 보겠습니다. 1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1차항이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 짝이, 자, 여기 1차와 여기 상수 곱한 거와, 여기 상수항과 여기 1차 곱한 거, 이렇게 돼요. 근데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나머지가 여기가 마이너스 1만 대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1 해야지 곱해야지 마이너스 1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이 x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조립제법보다 좀 더 빨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면 여기서 근의 공식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근이 x는 1과 여기 근의 공식 대입한 거 2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은요, 해가 3개 나와요. 4차 방정식은 4개, 뭐 n차 방정식 그러면 n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근이 생기지 않으면 그렇게 나오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실근이 몇 개 나오냐에 따라서 나머지는 다 허근이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보기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 이해해서 푸는 내용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기차 방정식 4차가 있다고 볼게요. 이게 x제곱, x 4제곱 이렇게 짝수차수만 있는 거 보기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얘가 있는데 우리가 근을 만약에 x제곱이 3 이렇게 양수근을 가졌어요. 그러면 x 값이 뿔마 루트 3 이렇게 돼서 실근 2개를 갖고요. x제곱이 0인 경우는 x 값이 0 실근임에서 중근 하나를 갖고요. x제곱이 음수되는 경우는 이렇게 x 값이 뿔마 루트 3 i에서 허근 2개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요, x제곱을 예를 들어서 대문자 x로 치환하면 우리 2차 방정식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했을 때, 자,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지면요. 자, 예를 들어서 양의 실근 가질 조건이 판별시 0보다 크고 합도 양수, 곱도 양수입니다. 자, 양의 실근, 예를 들어서 3과 5 이렇게 가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x제곱이 3에서도 실근 2개 나오고 x제곱이 5에서도 실근 2개 나오기 때문에 서로 다른 4실근 이렇게 갖습니다. 이렇게 갖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부호가 다른 두 실근을 가졌어요. 자, 부호가 다른 실근을 가지면은 하나 양수 하나 음수죠. 하나 양수 하나 음수 같기 때문에 여기서 실근 2개 여기서 허근 2개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과 두 허근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0과 1개의 양의 실근 가지면요. 자, 0은 아까 0 중근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럴 조건은 일단, 자, 합은 0보다 커야 되고요. 곱은 0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 보면은
0 하나하고 여기서 실근 두 개 같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실근 이렇게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방정식이 x값이요 허근을 가지면요 이 x값 스몰 x값도 허근을 갖습니다. 여기 내용은 없지만은 만약에 허근이다 그러면 이게 해당하는 x값도 다 허근이 됩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4번 자, 상반 방정식의 풀이를 보겠습니다. 자, 상반 방정식은요 이 개수들이 보면 대칭을 이뤄낼게요. 앞뒤로 최고차항하고 최저차항 상수항이 AA 같고요. 그 다음 BB 같고 C 이렇게 같죠.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상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양변 x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한 후 t를 구한다 그랬어요. 볼게요. 예를 들어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자, 이런 방정식이 있다고 볼게요. 개수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죠. 이렇게 이루고 보통 이제 우리가 9차 방정식 풀이 인수정리 이용하잖아요. 인수정리 상수항의 약수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찾는데 만약에 그거게 되면은 그걸 먼저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 상반 방정식은요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이나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요 식은 0이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양변을 x제곱으로 자, 나눠요. 나눠도 되고 묶어내도 됩니다. 자, x제곱으로 묶어내 볼게요. 이렇게 묶어내 보면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짝짓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짝지으면은 치환을 할 수 있어요. 이 모양을 치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면요. 여기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빼기 1을 해주면 요거와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마이너스 2로 묶어보면은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t로 치환해보면 t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돼요. 자, 요거 먼저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t에 3일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럼 요 부분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3 되겠죠.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3 그리고 여기도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1 그리고 앞에 x제곱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x제곱을 다시 하나씩 곱해줍니다. 이렇게 여기 x 곱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x 곱하면은 x제곱에 요거 먼저 쓰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뒤쪽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차까지 내렸죠. 2차까지 내리면 이제 근의 공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근의 공식 쓰고 여기서도 근의 공식 쓰면은 근을 모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푸는 거,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 상반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설명한 거고요. 같은 방법입니다. 이거 t 곱하면 이 모양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반 방정식이 자, 개수가 대칭은 대칭인데 부호가 좀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부호 같지만 요 부분이 부호가 반대가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x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또는 묶어낸 다음에 보면은 이제 x 빼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해주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x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마이너스 b로 묶으면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부호가 플러스긴 하지만 어차피 이거 제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나오기 때문에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호 가운데 부호가 반대면은 x 빼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푼다. 그 다음 홀수차수 상반 방정식의 풀이를 한번 볼게요.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상반 방정식인데 이거는 가운데가 딱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없죠. 이런 문제들은 일단은 근이요 마이너스 1을 하나를 근으로 가져요. 즉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습니다. 즉 인수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요거의 약수인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는 3이고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사라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요. 그럼 x 플러스 1 곱하기 나머지 이렇게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쓰면은 이 식이
요 짝수 차수 상방방정식처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요거 사라지고 여기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요 항을 인수로 가져요. 조리제법 이용해서 나머지 구한 다음에 나머지는 방금 했던 것처럼 해서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한 다음에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수 알파, 베타, 감마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은요. 자, A 3차 함계수고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는 0. 자,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즉, 이걸 먼저 볼게요. 3차 방정식이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t는 0. 이게 일반적인 3차 방정식 모양이고요. 얘가 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갖는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나면 결국 이 좌변하고 이 좌변이 같은 식이 되는 겁니다. 좌변끼리만 보면은 서로 항등식이 돼요. 그래서 계수 비교하면 관계가 나올 건데, 자, 이 식에서 먼저 얘를 전개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일단 보면 a는 다 있고요. 이렇게 x 곱하기 x 하면 x 세제곱 나오고 여기. 그 다음에 자 2차 함계수 x 두 개에 문자 하나 마이너스 감마 x제곱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의 알파 x제곱 마이너스의 베타 x제곱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a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x 하나에 베타 마이너스 감마 곱하면 베타 감마의 x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도 나오고 베타 감마 알파도 나옵니다. 그래서 a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곱한 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 계수 비교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a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요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cx 플러스 d는 0. 자, 요건데요. 여기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a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이렇게 되고요. 양변을 먼저 a로 나눠놓고 하면 좀 편해요. a로 나누면 이거 사라지고요. 사라지고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하고 우변만 전개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x 곱하면 x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x 두 개에 이렇게 문자 하나 곱한 거 마이너스 감마가 나오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하나에 문자 이렇게 두 개씩 곱해진 거 그게 해당되는 게 이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그 다음에 이 문자 상수항 3개 곱한 거 마이너스의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등식이요. 이제 항등식이기 때문에 계수 비교를 해보면 x세제곱은 같고요. 자, x제곱의 계수가 a분의 b고요. 여기는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죠. 그래서 마이너스만 일로 곱해보면 이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이 식이 만들어지죠.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자, 두 개씩 곱한 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 여기 x의 계수니까 여기서는 a분의 c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게 a분의 c.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의 알파 베타 감마가 a분의 d입니다. 그래서 저 마이너스 또 이렇게 양변 곱해보면은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d.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 2차 방정식 있죠.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여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가 a분의 c였죠. 두 개씩 곱한 거. 두 개씩 곱한 건데 여기는 하나 있지만 여기는 세 개가 나오는 것 뿐입니다. 두 개씩 곱한 게 a분의 c. 그리고 3차기 때문에 세 개 곱한 항이 하나 더 나와요. 세 개 곱한 건 다시 또 마이너스 a분의 d. 분모는 다 a고요. 분자가 b, c, d인데 부호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다항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n차 방정식인 경우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3차까지는 이거고 혹시나 더 높은 차수가 나오면은 자, 모든 근의 합과 모든 근의 곱 이거 두 개는 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항들은 좀 구하기가 좀 복잡하겠지만 모든 근의 합과 곱은 조금 편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방금 제가 여기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AN의 X 한 5차로 들어볼까, 이렇게? 5차가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A5 하면 되겠죠. A5의 X5제곱.
A4에 X 4제곱 쭈루룩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A 0까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요 방정식에 있는데 요 근이요. 자, 근이 X1, X2, X3 해서 X5까지 이렇게 5개니까. 자,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A로 이렇게 나눠요. 양변 A로 나누면 A5가 되겠네요. A5로 나누면은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자, 여기는 A5가 되겠죠. 이렇게 A5분의 A0, 여기도 A5분의 A4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변을 전개를 시켜보면 자, X끼리 다 곱한 거는 X5제곱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항을 보면은 자, X 4개 이렇게 X 4개에다가 4개 곱하고 여기에 상수항 하나 곱해지는 거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짝을 지어보면은 이 상수항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4차이기 때문에 X1, X2, X3, X4, X5에 X 4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차부터는 좀 경우가 많아지겠죠.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를 보통 안 냅니다.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이 자, 마이너스 붙인 게 A5분의 A4기 때문에 자, 여기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은 모든 근의 합이 자,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A5분의 A4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같은 겁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다 전개시키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다 쭈루룩 5개를 다 곱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에 x1, x2, 땡땡땡땡 x5까지의 곱이 되겠죠. 그래서 x5까지의 곱이 여기서는 a5분의 a0 이렇게 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마이너스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이 공식 이걸로 외우고 있기보다는 이거 외우면 좀 되게 복잡해 보이죠. 외우고 있기보다는 실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전개를 시켜보면 전개시켜서 개수 비교한다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항방정식의 켤레근 성질을 보겠습니다. 다항방정식 fx는 0에서 fx의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한 근이요 p 플러스 qi이면 즉 허수죠. 허수면 나머지 한 근은 나머지 한 근이 아니라 다른 근 p 마이너스 qi도 근이다. 즉 켤레근을 꼭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이죠. 요 근이 허근을 가졌어요. 뭐 2 플러스 3i. 자,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2 마이너스 3i가 꼭 근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 요 2차 방식 풀면 우리 근의 공식에서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의 b제곱 빼기 4ac가 되는데 허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여기죠. 요 앞에 부호가 뿔마 때문에 근이 이렇게 두 개의 쌍으로 나오는 건데 자, 여기가 우리가 음수가 되면 허수가 되죠. 허수가 되면은 그 앞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게 나머지 한 근이 꼭 생겨야 되기 때문에 한 근이 2 플러스 3i면 나머지 한 근은 2 마이너스 3i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차뿐만 아니라 3차 이상에서도 항상 성립하는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fx의 개수가 모두 유리수이면 자, 방정식 근이요. 자, 무리수근이 나와요, 만약에. 자,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데 마찬가지로 무리수근이 나오면 이 무리수가 있는 부분에 부호가 반대인 켤레근을 또 근으로 갖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켤레근의 성질이고요. x 세제곱은 1은 0의 한 허그를 오메가라고 할 때 자, 오메가 성질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x 세제곱은 자, 빼기 1 하면 0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되고요. 얘를 풀면요. 인수분해 보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서 자, 실근 1과 허근이 여기서 나옵니다. 요 근을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오메가를 대입했을 때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요. 마찬가지로 요거의 근도 또 오메가이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은 1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오메가 문제가 나오면 이거 두 개를 기본으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차수는 얘가 담당을 해서 풀고 그래서 2차 이하로 떨어뜨리고 나면은 얘가 담당을 해서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이외의 성질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조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근과 계수 관계를 써봐요. 자, 요거의 근이 오메가와 방금 여기서 켤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나머지 한 근은 오메가 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1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유도를 쭉 하면 돼요. 이걸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두 개 외우고요. 여기 나오면 그때그때 이용한다. 왜냐면 이게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근데 이거까지 다 아마 외우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식을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쓴 다음에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한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유도를 해서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 자, 여기서 1이 오메가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아까 1이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오메가 바가 오메가 세제곱이다.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요. 오메가 바는 오메가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1을 오메가 바의 세제곱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오메가 바로 나누면 오메가가 오메가 바의 제곱과 같다. 이런 성질. 그리고 여기서 뭐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은 여기서 오메가 나누면은 오메가는 오메가 바로 나눌게요. 오메가 바분의 1 뭐 이런 성질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쭉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거 두 개를 외우고 나머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같은 거 이용해서 조작해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5번 연립방정식 보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은요, 이제 미지수 개수. 자, 미지수가 만약에 3개고 식도 3개다. 그러면은 보통 연립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이 식의 개수가 부족하면은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 연립방정식 안에 뭐 부정방정식 포함시켜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지수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같을 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 이렇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x 빼기 y는 4 1차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2 그래서 2차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의 기본 풀이 방법은요. 미지수를 소거시키는 거예요. 미지수를 소거시키면 됩니다. 근데 1차와 2차 있을 때는 1차식을 이용하면 미지수를 소거시키기가 쉬워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y, x라고 할까요? x는 하면은 넘어가면 y 플러스 4가 되겠죠.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y라는 문자를 소거시킬 수가 있어요. 대입해보면 y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12 그렇기 때문에 이제 y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죠. 이걸 풀어주면 됩니다. 이거 푼 다음에 y값 구한 다음에 다시 여기 대입을 해주면 x값이 구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1차가 있는 경우는 미지수를 소거시키기 쉽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제곱은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0 이렇게 자,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했습니다. 자, 여기 미지수를 소거시키기가 이제 힘들어져. 2차는 그냥 단순히 덧셈 뺄셈 해가지고는 미지수를 소거시키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덧셈 뺄셈 해가지고 아니면 한 문자에 대한 정리가 쉽게 된다면 그 방법으로 미지수를 소거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안 될 때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안 될 때 이제 푸는 방법이 첫 번째 가장 큰 방법이요. 2차식 중 한 식을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하여 구한 1차식을 2차식 대입한다. 두 식 중에 인수분해 되는 게 있으면 인수분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식에서 윗식이 인수분해가 돼요. 자, x가 되고 2y, y 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죠? 자, 인수분해가 됐다는 거는 2차식을 1차식 두 개로 분해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아까 여기 1번에서 구한 거 있죠? 1차식, 2차식. 이 방법을 풀면 돼요. 자, 여기와 요거를 풀고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를 풀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 빼기 2y가 0이니까 여기서 x는 2y를 여기 대입해주면 제곱은 4y제곱에 5y제곱은 50 해서 5 나누고 y값 풀면 되겠죠? 다시 대입하면 이제 x값 구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0인 경우 x는 넘기면 마이너스 y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서 그러면 2y제곱은 50 해서 또 y값 구하고 대입해서 x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자, 인수분해를 한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조금 어려워지면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안 되는 경우에 자,
연립이차식 풀이 중에 두 이차식이 모두 인수분해가 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 방법으로 접근하면 편리하다. 첫 번째, 자, 상수항을 소거해 봅니다. 자, 상수항을 소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인수분해. 이게 상수항 때문에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수항을 소거하면은 이제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수항 소거한 다음에 인수분해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차항을 소거한다. 2차항이 소거될 때 얘기입니다. 2차항이 소거가 된다면은 자, 이때는 1차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2차항 소거됐기 때문에 그 1차식과 나머지와 풀면 돼요. 그게 1번하고 똑같은 겁니다. 1차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1차식과 나머지를 또 방정식과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XY가 대칭식인 연립방정식. 자, 방정식 중에서 이렇게 합과 곱을 칠환해서 푸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5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xy 플러스 x 플러스 y는 10. 만약에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기존에 있는 배운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자, 그것도 안 될 때 지금처럼 합과 곱으로 뭔가 치환이 가능한 형태. 자, 예를 들어 합을 a, 곱을 b로 치환하면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있죠. 여기에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이기 때문에 이게 a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b 이렇게 보여주세요. a제곱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는 여기 또 xy가 있죠. 플러스 b는 5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b가 되고 이게 a가 되니까 a 플러스 b는 1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치환을 하고 나면 치환을 한 다음에 1번이나 2번 방법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치환하고 났더니 지금 2차와 이거는 1차가 되겠죠. 기존은 2차입니다. 이것도 항이 XY 항이기 때문에 2차예요. 2차, 2차였는데 치환을 하고 나면 2차와 1차가 되겠죠. 그러면 1번 방법처럼 풀면 돼요. 이 식에서 예를 들어 B는 10-A가 되겠죠. 이 자리에 B 자리에 10-A를 집어넣어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A 값 구하고요. 그걸 다시 대입하면은 B 값이 구해지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치환해서 푸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6번 부정방정식. 자, 부정방정식은요. 자, 일반적으로 미지수의 개수가 방정식의 개수보다 많은 거예요. 자, 많은 방정식 또는 연립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미지수 개수가 많으면 해가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5 그랬어요. 이걸 만족하는 xy는 무수히 많아요. 1, 4 이런 것도 되고 마이너스 1, 6도 되고요. 뭐 0.1, 4.9도 되고요.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미지수는 지금 2개인데 식이 1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걸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방정식은요, 항상 문제를 낼 때는 조건이 들어가요. 왜냐면 조건이 없으면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조건을 주어서 그 무수히 많은 해 중에서 해를 줄여서 답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문제에서는 xy가 자연수다 라는 조건이 만약에 붙으면 해가 이제 무수히 많지가 않죠. 1, 4, 2, 3, 3, 2, 4, 1 해서 몇 가지로 딱 한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방정식이다 그러면 이 조건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파악할 때 일단 미지수가 여러 개 있다면 미지수 개수와 방정식 개수를 봅니다. 개수를 보고 미지수 개수가 많다 싶으면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를 잘 봐야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조건이 정수 조건하고 실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정수 조건, 실수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풀이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 조건은 가장 많이 풀리는 방법이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의 꼴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걸로만 푸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x, y는 3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것도 미지수가 2개고 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x, y가 만약에 정수다라는 조건이 붙으면 곱해서 3 되는 게 1, 3,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해서 4개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3의 약수가 1, 3이죠. 1, 3과 그 부호 반대까지 해서 자, 요것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자, 이렇게 내면은 문제가 좀 너무 쉬우니까 자, 여기를 예를 들어 x 플러스 1, y 플러스 2 곱한 건 3 이렇게
그럼 또 곱해도 이것도 조금 그나마 쉽죠. 그래서 이걸 전개시켜서 문제를 냅니다. 이렇게 전개시키면 xy 이렇게 곱하면 2x 이렇게 곱하면 y 상수항 인되고 넘기면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모양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바꿀 때 요 모양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그래서 이렇게 1차식 두 개를 만든 다음에 2차항이 여기 지금 xy 하나 있죠. 여기서 자, 요것만 분해를 해주면 돼. 하나 x 쓰고 이쪽에 y를 써줍니다. 그리고 2x가 있죠. 그럼 x와 곱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곱해줘서 여기에 2를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y가 나올 거면 y랑 곱해주면 되니까 여기에 1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 없던 상수항이 이렇게 2가 더 있죠. 그래서 빼기 2를 해줘야 돼. 이 상수항 사라지고 문제에 또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써주면 이 문제와 같은 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수항만 우변으로 넘겨줘요.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3 되겠죠. 해서 이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아까처럼 1, 3,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쭉 있죠? 그래서 이게 1, 3이 되려면은 x 값은 0, y 값은 1. 그 다음에 얘가 3, 1이 되려면 x는 2, y는 마이너스 1. 하는 식으로 해서 x, y의 순서쌍을 쭉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요게 자, 정수 조건 있는 거에 가장 많은 풀이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풀리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 중에 이제 실수 조건이 있어요. 실수 조건. 자, 실수 조건은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완전 제곱식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판별식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별식은 2차인 경우에 이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완전 제곱식 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 그럼 xy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는 경우는 둘 다 0이 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가 0, y가 0 이렇게 풀려요. 이렇게. 근데 이건 너무 쉽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0. 자, 요것도 쉽죠. 그래서 요거를 전개시킨 걸로 해요. 이렇게 되면은 x가 1, y는 2면 되는데 문제 자체를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걸 전개시켜서 x제곱, 그 다음에 y제곱, 여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1하고 4니까 더하기 5는 0.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푸는 학생들이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풀면 돼요.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 짝을 잘 찾아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풀면 되고, 자, 요 모양이 조금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 좀 지우고 위에다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요거는 지금 바로 보이지만, x 빼기 1의 제곱에, 여기도 x항이 있어요. x 플러스 y 플러스 뭐 3의 제곱은 0. 자, 요거면 x가 1이고 1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바로 구해지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전개시켜서 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있고요. 얘도 전개시키면 x제곱 y제곱 3의 제곱 9죠. 그 다음에 2배 xy 그 다음에 2배 그러니까 6x 6y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이 식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전개식 요거를 예를 들어 2x 제곱 그 다음에 여기 x 제곱이 두 개 있고 뭐 y 제곱도 있죠. y 제곱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xy 항이 있어요. 이렇게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에 6x니까 플러스 4x 플러스 6y 그 다음에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하는 방법이 판별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 식을 x 입장에서 보면 2차식이죠. 2차식이기 때문에 x도 실수이기 때문에 이 x 입장에서 2차 방정식을 보면 x 값이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실근 가질 조건인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을 이용하면은 x 입장에서 판별식을 이용하면 y의 우리가 값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식을 2x 제곱 x 있는 항을 묶어볼게요. 2로 묶으면 여기가 y 플러스 2의 x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y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10은 0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쓸 거예요. 이거 짝수기 때문에 4분의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b' 제곱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고요. 마이너스 ac예요. 요거하고 요거 곱해줍니다. 그 마이너스에 2y제곱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고요. 이거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y제곱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8y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돼요.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고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면 계산을 해보면 y 플러스 4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자 y도 실수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을 수는 없고요. 같아질 수는 있죠. 같아지는 경우에 y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y에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해서 요식 방정식 풀면은 이제 여기서 x값이 또 구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실수 조건이 있는 경우는 첫 번째 자 제곱 플러스 제곱은 0의 형태로 만듭니다. 자, 1번 풀이 방법. 자 이게 되면 이걸로 가고요. 이게 잘 안 보이면은 2차인 경우에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해서 방금처럼 풀면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